네, 안녕하십니까. 20년째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국 남자의 입장에서 일본 여자와 결혼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물론 저희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상을 올렸어요. 2개를. 나름 굉장히 제 영상들 중에서 히트한 영상들이거든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때가 제가 느꼈던 어떠한 그 결혼했을 때 장점 단점이라면 그 개요 같은 거라면, 오늘은 어떠한 일본인 아내와 분명히 문화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 문화 차이에서 오는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일본인과 남자 여자 떠나서 일본 사람과 연애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결혼에 관심 있으신 분들 들으시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끝까지 들으세요. 재미도 있고. 자, 제가 일본 사람의 장점 단점에도 얘기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생활에 개입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아무리 부부 사이지만 그 자신만의 어떤 세계, 자신만의 어떠한 그 틀을 남편이든 와이프든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해요. 그리고 또 그런 틀 자체를 아무리 부부고 연인 사이지만 파고 들어가지 않나요, 서로가.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도 하지만 또 굉장히 단점으로 작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점은 뭐냐, 제가 뭐 친구를 만나거나 밖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뭐 늦게 들어오거나 어찌됐건 저희 아내가 단 한 번도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거의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고 연애 1년 했으니까 이제 5년 차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쪽으로 바가지를 긁은 적이 없어요. 뭐 여보, 당신 지금 언젠데 몇 시인데 아직도 친구랑 술 마시고 있어. 지금 집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집안이 지금 꼴이 어떤데 지금 밖에서 그 친구랑 놀고 있어.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알아서 제가 미리 얘기만 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야,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날 거고 그 친구랑 좀 늦게까지 술 마실 것 같아. 그럼 몇 시쯤 집에 들어올 것 같아? 한 2시 정도? 오케이. 새벽 2시까지 전화 안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새벽 2시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문자가 조용히 와요. 오빠, 지금 새벽 2시 넘었는데 몇 시쯤 집에 올 것 같아요? 저 먼저 잘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뭐 한 번도 나는 아내가 제가 하는 일,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간섭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반대로 나도 아내의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우리 한국 정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이 좀 특이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유럽 친구들이나 미국 친구들도 어떤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프라이버시 굉장히 존중해주긴 하지만 일본이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럼 저도 똑같이 아내한테 그걸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하거든요. 난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당신 어디야? 누구랑 술을 마시고 있어? 뭐 누구 만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집에 좀 빨리 좀 들어가지? 여자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부딪혔는데, 지금은 이제 아내도 저를 이해를 해요. 근데 아내는 저를 많이 이해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간섭이 아니고 사랑이고 관심이라는 걸 이제는 아는데, 처음 연애할 때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서로가. 어찌됐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막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근데 저는 반대로 좀 아내한테 늘 그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이 아내의 사랑과 관심에 늘 목말라 있어. 늘.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내한테 늘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스타일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자기야, 오늘 점심 뭐 먹었어? 김밥. 그러면 김밥 천국 먹었어? 아니면 김밥 나라 김밥 먹었어? 김밥 나라. 그러면 자기야, 그러면 불고기 김밥이야, 치즈 김밥이야, 뭐 무슨 김밥 먹었어? 참치 김밥 먹었어?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막 계속 애정을 확인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 보내고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출장을 가거든요. 아내랑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4박 5일, 5박 6일 이런 식으로 마닐라 출장 가기도 하고 중국에 출장 가기도 해요. 그러면 아내 전혀 저한테 오빠 뭐 먹었어? 뭐 저녁 잘 챙겨?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당신 점심 뭐 먹었어? 맛있었어? 뭐 이러고 있어. 참.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한테 이건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편하긴 편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내가 혼자서 괌을 갔다 왔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보라카이에서 독수 공방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괌을 간 이유가 아주 친한 친구가 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인 친구예요. 신랑도 일본인이고.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저랑도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 베프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그 베프들 중에서도 저랑 가장 친한 베프가
그 괌에서 결혼한 그 친구인데 얼만큼 친하냐면 한국에 제가 신혼 살림할 때 한국에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재워줬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저희 집에 와서도 그 친구가 자고 가고, 뭐 하여튼 저랑도 제일 많이 만났던, 이제 정말 저를 오빠처럼 따르는 그런 동생 같은 이제 와이프의 절친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나중에 제가 일본 결혼 문화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막 결혼할 때 초청 막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결혼하는데 내 친구, 뭐 신랑 친구를 초청하는데 그 신랑 친구가 와이프가 있어. 그럼 당연히 부부를 다 초청하죠. 당연히 우리 정서는 부부가 같이 와서 같이 축하를 해줘야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은요, 안 그래요. 네,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본은 만약에 신랑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 신랑 자기 쪽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이 있다. 그 와이프를 잘 알아도 초청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부도요, 신부의 친구들을 초청을 하는데 자기 그 친구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신랑이랑 아는 사이라 그래도 웬만하면 초청을 안 해요. 물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신랑은 신랑 친구들 남자들만 초청을 하고 신부 쪽은 신부 친구들 여자들만 초청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내랑 연애 1년, 결혼이 이제 4년 차니까 거의 이제 5년 차네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내 친구들이 다 결혼 정년기라 한 4-5명 결혼했는데 딱 한 명 제가 예식장에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고요. 나머지 4명은 제가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뒤풀이라 그러죠. 그 피로연 뒤풀이 때 같이, 저는 그냥 결혼식 메인 그 웨딩 할 때에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서럽죠. 밖에서 시간 때우면서 기다리다가 피로연 할 때 그때 이제 조인해서 같이 그 신부 친구들 신랑 친구랑 같이 놀고 이랬던 기억이 2번 있었고, 이번에 괌 같은 경우도 그 친구가 전 당연히 저를 초대할 줄 알았는데 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좀 상처가 됐어요. 솔직히 이 정도 친하면 소개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저희 아내는 너무 뭐 당당하게 뭐 원래 일본이 그렇다고 오빠가 그런 걸 서운해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혼자 저희 아내가 괌에 갔다 왔었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에도 저한테 물어봐요, 아내가. 오빠 뭐 먹을 거야? 그럼 내가 나 라면 먹고 싶어. 그러면요, 라면을 끓여요. 그리고 딱 차려요, 점심때. 근데 분명히 2개를 끓여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제 라면 하나만 딱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밥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라면이 하나야. 그리고 저만 딱 차려놨어. 자기는 그러면 나는 라면 먹기 싫어. 아니 그러면 말을 하지. 아니 뭐가 먹고 싶은데, 나는 파스타가 먹고 싶어. 그래서 막 자기가 파스타를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말을 하면 나도 그냥 파스타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오빠 고집 많은데 오빠가 라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라면 안 끓여주면 승질 낼 텐데. 나는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그냥 설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남편이 라면 먹고 싶구나. 그럼 라면을 그냥 먹는 거야, 남편은 따로. 그리고 와이프는 그냥 파스타를 먹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먹지도 않아요. 그냥 어찌됐건 남편 먼저 해주고 본인은 따로 저 먹은 다음에 따로 뭐 파스타를 먹는다거나. 그러니까 한국의 정서로는 좀 메뉴가 겹치거나 메뉴가 충돌을 하면 한 사람이 양보를 하잖아요. 그냥 만약에 저희 아내가 양보하고 라면을 먹든지 아니면 제가 양보하고 파스타를 먹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요리해서 같이 먹는 게 우리 문화인데, 일본 사람들은 나만 그런가? 그냥 밥도 따로, 저희 장인 장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서로가 각자 먹고 싶은 거 따로 먹고 시간 맞으면 같이 먹고 안 되면 따로 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드라이할 수도 있고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좀 차갑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제 결혼 4년밖에 안 돼서 아직은 조금 이제 아직까지 신혼인 것 같아서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이런 약간의 그 개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되게 장점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단점으로 다가오시나요? 여러분들 생각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아무튼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 아내와 살면서 좋은 점도 되게 많지만 이런 문화적인 어떠한 그 다름에서 오는 충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얘기도 잊어버릴 뻔했네. 일본 사람들이 정말 제가 그 융통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없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저랑 아내랑 그런 걸로도 약간 좀 마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아내랑 제 유튜브 A라는 영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A라는 영상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내지는 뭐 그 영상에 관련된, 그런데 우리 이제 말 중에서 그 지시 대명사가 있잖아요. 뭐 이것, 저것, 그것, 요것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우리 아내랑 A라는 동영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보 그 영상, 그러면 그 영상은 당연히 우리가 좀 전까지 얘기했던 그 A라는 제가 찍었던 제 채널의 동영상인데, 그러면 그 영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정말 저희 아내는 어떤 영상이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황당한 거야. 아니 어떤 영상이겠어? 우리가 지금 이 A라는 영상으로 저희랑 나랑 얘기했잖아. 내가 찍은 거에 대해서 서로 모니터링 하고 있었잖아. 그럼 당연히 이 영상 아니겠어?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내는 아니 여보 그게 왜 당연해? 정확하게 당신이 그 영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 영상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이 영상이 요 A라는 영상이라고 컨펌을 줘야 내가 미스언더스투드,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하지 않지. 만약에 당신이 얘기한 그 영상이라는 그 대명사가 이 A라는 영상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럼 그 당신이 어떻게 수습할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제가 무심코 지금도 그 지시 대명사를 여러 번 쓰잖아요. 그러면 거의 10번 얘기하면 한 8번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컨펌을 받고 저희 아내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약간 귀찮은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아내는 저한테 오빠 이게 왜 당연한 거야? 이렇게 또 저한테 설득을 시키거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충돌에서 오는 어떠한 번거로움 내지는 또 결혼 생활의 재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또 요 시리즈 여러 이제 뭐 2탄 3탄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이 과연 결혼 생활의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네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